중개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예, 그게 공인중개사법이다. 그럼 이제 B라는 사람은 중개업자 이전의 상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한테는 상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되고 상인 이전에 B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B한테는 민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B는 이것도 적용되고 이것도 적용되고 이것도 적용되고 그런데 중개업자라고 하는 특수한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얘기죠. 누구 입장에서는? B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개사법은 먼저 적용되고 상법은 나중에 적용되죠. B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먼저 적용되는 것을 무슨 법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특별법. 나중에 적용되는 것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일반법.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법과 특별법은 반대말인데 가만히 보니까 상법은 민법하고 둘만 있을 때는 특별법 먼저 적용됐는데 요상한 게 상법이 중개사법이랑 이렇게 같이 있었을 때는 상법은 특별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중개사법이랑 같이 있을 때 상법은 특별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은 어떤 때는 특별법이었다가 어떤 때는 일반법이었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일반법과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누구하고 같이 있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 그러니까 민법, 상법, 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게 특별법이다? 민법, 상법, 중개사법까지 이렇게 세 개 법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특별법이다? 일반법이 돼버려요. 그죠? 저도요.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안사람이랑 둘이만 딱 있을 때는 저도 잘생겼다는 소리 듣습니다. 둘만 있을 때는. 그런데 더 잘생긴 사람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런 소리 못 듣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이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하고 같이 있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특별법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공인중개사법은 특별법이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지금 방금 전에 특별법이라고 해놓고는 무슨 말입니까? 자, 그냥 중개사법은 특별법이다. 나홀로 특별법이다. 그런 게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사법보다 더 힘이 센 놈이 있을 수 있어. 진짜 있고요. 실제도. 그때는 중개사법이 일반법 돼버려. 이렇게 서히 있을 때는 얘가 왕이지. 더 힘이 센 놈 나와버리면 그게 아니야. 이제 그때는 또.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특별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민법이나 상법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민법하고 상법 있을 때나 힘쓰는 법이요. 어떤 법이? 중개사법이. 반드시 상대방을, 비교 상대방을 얘기해 줘야 돼. 예? 중개사법이 그냥 자기 홀로 특별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것을 꼭 이해해 주시라. 자, 됐고요. 29페이지 넘어가 보십니다. 29페이지 가보시면 29페이지 그 내용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29페이지 가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직접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초적으로 알고 계실 지식입니다. 뭐냐면 제일 위에 보면 법이라고 나와요. 공인중개사법. 그게 법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요게 이제 여러분 시험 과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률이고 사실 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법률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가로 2번은요. 여기 가로 1번이고 가로 2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행령. 자, 같은 말로요. 시행령은 같은 말인 걸 아셔야 돼요. 같은 말로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령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든 법이에요. 그걸 대통령령. 다른 말로 뭐예요? 시행령. 왜 대통령으로 하여금 법을 만들게 하느냐? 여기 지금 법률로 정하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 법률, 이
내용을 정하긴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법을 집행해본 그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더 내용을 더 잘 알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부적 내용은 여기서 정해라 이런 얘기지. 시행령이고. 근데 대통령이 또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시행규칙이라고 나오죠. 시행규칙.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또 법을 만들어요. 주무부서에서. 그때 중개업에 관련된 주무부서는 어디냐? 중개업에 관련된 주무부서는 국토해양부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또 법을 만들어요. 그 국토해양부 장관이 만드는 법을 국토해양부령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국토해양부령이 같은 말로 뭐냐면 시행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시행령과 대통령령이 같은 말이고 시행규칙과 국토해양부령이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요건 써먹어요. 우리 이제 용어를 쓸 때 이렇게 썼다가 막 그럴 수가 있으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리고 이러한 법은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이 제일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이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주무부서 장관이 만드는 건데 이것은 절대 법률을 거슬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고 요거 만들 때도 요걸 거슬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계질서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 그래서 여러분 시험 과목에 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법은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조문수가 다 합치면 117개 조문이다.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온다고요? 32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물 반 고기 반이에요. 물 반 고기 반. 그러니까 중개사법만 공부한다고 그러면 이제 떨어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민법이나 개론이나 공법 과목에 치여갖고 공부를 많이 못해.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중개사법만 공부한다 그러면 다 점수 잘 나올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과목에 치여서 공부를 그만큼 안 해요. 민법 공부한 거에 100분의 1만 하자고요. 100분의 1 좀 심했나요? 하여간 공부 좀 하자고. 근데 중개사법은 하나 수험생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과목이 쉽다, 내용도 적다. 그러니까 그냥 수업만 들으면 그냥 무조건 고득점 다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됐어요. 그리고 수업 듣다 보면 다 아는 내용이야.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점수는 당연히 80점 넘어가야 되고 목표 점수는 95점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고득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 투자를 좀 하시고 해야 되거든. 근데 중개사법은 당연히 점수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집도 한 권도 안 풀고 선생님 왜 중개사법은 점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수업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다른 과목들은 얘기 들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자기가 납득이라도 되는데 중개사법은 다 아는데 왜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오냐고 막 따지는 저한테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기본서에 있는 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풀어봤냐고. 기본서에 있는 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풀어봤냐고. 1년 동안. 안 풀어봤을 거야. 안 풀어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제대로 풀어보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제대로 풀어봤다고 한다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중개사 법령은 여러분이 시간 투자해서 그 하면 점수를 내주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직한 과목이지. 정직한 공부한 만큼 나오니까. 근데 과목 중에는 정직하지 못한 과목도 있어요. 죽어라고 했는데 막상 시험 보니까 65점이에요. 막, 기분 같아서 정말 매일매일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정직하지 못한 과목도 있어요. 자, 그런 과목을 제가 뭐라고 말하기 좀 쉽지 않지만 좀 굳이 얘기해보자면
제일 정직하지 못한 과목, 개론이요, 개론. 제일 정직하지 못한 과목.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데 출제한 사람이 엉뚱한 내용 출제한 거예요. 자기는 수업 시간에 배운 적도 없어.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목이에요. 개론 너무 믿지 마세요. 걔는 정직하지 못해요. 개론에서 점수 따가지고 1차 통과하겠다. 이런 목표 세우지 마시라고. 1차 과목 중에서 좀 정직한 과목은 민법이에요, 민법. 공부한 만큼, 투자한 만큼 점수를 내주는 게 민법이라고. 개론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이제 피영주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지만은, 그렇지만 출제하는 사람이 엉뚱한 방에서 출제해버리면은 원하는 만큼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아무리 재밌어도 1차 과목 중에서는 어떤 거에 더 치중해야 된다. 민법이에요, 민법. 좀 딱딱해도 민법이 점수를 내줄 수 있는 과목이에요. 2차 과목 중에서는 제일 정직한 과목이 무슨 과목이다?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 근데 정직하지 못한 과목에 매달려가지고, 응? 지금은 이제 다 골고루 해서 이제 점수를 올리는 게 중요하죠. 시험 막바지에 가면 전략도 중요하다, 전략도. 예? 아시겠죠? 하여간, 공부 열심히 해보자는 뜻입니다. 중개사법도 너무 쉽게만 생각해서 방치하면 점수를 안 내줄 수 있다는 거죠. 점수가 안 나와요, 그거. 예. 자,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30페이지에 용어 정의 있죠? 거기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예.